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올린 지 이제 1년 좀 돼 갔는데, 동영상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이번 주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는 침체는 없다. 침착하자. 침체는 없다 했었었는데, 침체가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큰 폭락은 발생했네요. 이 정도 폭락이 발생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생각 이상으로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많이 흔들렸던 것 때문에 여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쓸 얘기가 많아서 일단 블랙 먼데이의 폭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었으니까, 뭐 7월 초에 발생된 시장 분위기가 어땠고, 그때 어떻게 생각했었고, 2주차에서는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졌었고, 갑자기 블랙 먼데이 즈음 와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떨어진 이후에 급등하고 나니까 다시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요런 거는 좀 기록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제 블랙 먼데이 폭락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목요일날 업로드 하려고 하고요. 이미 촬영은 다 했고 목요일날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간략히 얘기하고, 이번 여기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에서는 이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산 주식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망을 얘기하면서 이번 주 동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인트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8월 2일 날 실업률 때문인지 아니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그 토요일 날이죠.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도 2.4%, 2.4%죠. 8월 2일 2.3%, 8월 3일 2.4%, 연속 이틀 2.5%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장이 마무리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침체가 왔네, 3위 법칙이 어떻네, 실업률이 없댔네, 주말에 온갖 안 좋은 뉴스 도배하고, 그 다음에 버핏 할아버지도 그때 애플 50% 정리하는 거 기사가 나오면서 월요일날 떨어질 줄 알았죠. 떨어질 줄 알았으니까 요때 인버스 팔아야 되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풀장이 시작을 했는데, 8월 2장에 시작했는데, 이게 시작할 땐 4%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좋아,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난 인버스 다 팔고 이제 오후에 반등하면은 그때쯤에서 많이 사가지고 반등을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날따라 바빠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못 봤는데, 이게 매수는 걸어두는데 매수가 자꾸 체결이 되는 겁니다. 오,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벌써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 시간이니까 내용을 좀 확인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해서 봤더니 옆나라 일본이 아주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좀 박살이 났었지만 더 박살 나면서, 와, 이거 엄청 떨어지는구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떨어지면 더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급적 많이 매수를 걸어두고, 이것저것 매수를 엄청 걸어두고, 그래서 그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더 사고 싶었는데, 그건 좀 이제 안 된 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하루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 다음날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8월 5일 오후에 미국 장사도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살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하락이 끝났죠.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하면서 뭐 첫날 2676에서 2421까지 200포인트가 한 번에 밀렸는데, 다음날 바로 100포인트 많이 하면서 2500 들어오고, 그리고 며칠 사이에 조금씩 회복하면서 2500 후반, 2580선에서 코스피가 한 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2676에서 시작해서 2421까지 하루 만에 갔다가 다시 그 반등해서 2580 정도까지 좀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 좀 주식을 많이 주워 담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그 매수 주식 얘기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시장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정작 미국장은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상 그때 저는 계속 지켜봤지만, 저도 미국 떨어지면은 많이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풀이장에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티키큐크도 많이 샀었는데, 이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야, 이제는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이제 애프터장이 돼버리면 하락에서 약간 올라온 가격에서 끝나버릴 것이니
좀 더 떨어졌을 때 사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났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수하려고 살펴봤는데 웬걸 그때가 마이너스 4%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많이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아쉬운 대로 이때라도 사가지고 이제 그 종가 때는 마이너스 3.4%였으니까 사긴 했는데 프리장만큼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루가 마감이 됐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미국 주식이 상승해서 올라 버렸죠. 그래서 하루가 아닌 한 몇 시간 만에 이제 흔들린 상황이 극복돼 버린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사실상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바로 올라 버렸고 그러면서 또 목요일날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한국, 일본은 많이 따라 오르지도 못했죠. 그래서 8월 9일 오전에 미국장 급등.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장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으니까 그날 저녁에 미국이 다시 또 떨어질까 걱정도 됐었고 실제로 장 시작할 때 떨어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월 10일 상승, 8월 10일도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도 그 버핏이 반 이상 판, 사실상 CEO가 판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때 기사 터질 때의 가격이 거의 회복된 상태로 이제 애플이 가격이 회복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일주일이 끝났는데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은 항상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는 이때 하락의 공포 때문인지 여진 때문인지 더블 디베델리기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떨어진 거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야. 또 더 떨어질 수 있고 더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미국장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도 않고 오래 떨어지도 않는데 뭐 종가 기준으로 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고 하루도 아닌 몇 시간 만에 흔들렸는데 이런 정도의 하락에서 이제 더블 디비처럼 다시 더 큰 하락이 나온다 미국장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향후 계획 전망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찌되었던 현재는 이렇게 장이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한 상태 내서 여전히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 주가 지나고 있다는 거 이것이 현재 이번 주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전히 블랙 먼데이의 공포는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여전히 공포는 진행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윤지성 CEO도 2, 3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워렌 버핏이 계속 옥시덴탈 페트로리엄 관련 주식은 $60 이하면 샀었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린 동영상에서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판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생각해서 판 것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침체에 더 민감한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를 제가 근거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샀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원래 저번에 2분기 할 때도 $58, $59만 돼도 바로 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5까지 밀렸었는데 샀다는 소식이 아직 안 들린 게 조금 찝찝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것은 또 이제 또 뒤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좀 많은 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시장 변화도 지켜보고 신문기사 컬럼 같은 것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게 침착하자, 침체는 없다라는 썸네일에서도 그랬듯이 이게 아무리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긴 침체가 아니고 10월이면 끝날 하락이고 나스닥도 20% 이상 하락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사게 되고 또 오르면은 이제 인버스를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요거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이제 예상 밖의 큰 하락이 발생하니까 더 산 거죠. 이제 조금 샀은 게 아니고 큰 하락이 나왔으니까 엄청 샀습니다. 엄청 사가지고 제가 지금 인버스를 제외하면 인버스는 다 팔았지만 인버스 제외하면 2억 정도가 지금 저희 투자한 주식 매수 상태의 금액인데 2억에서 이제 이번에 산 것이 한 6,300만 정도 되니까 한 30%를 이제 이번 주에 다 갖다 부은 거죠. 예. 한 주간의 매도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기다린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면서 살 때도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겠다고 해가지고 한 주, 2주 정도. 예, 그래서 많아봐야 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샀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날 하루 이제 8월 5일 하락장 하루에 3,600만 원 정도 샀고 이게 또 반등을 하면서 이제 올랐지만은
다행히도 이 사고 싶은 주식에서도 아직 반등이 안 된 주식이 있어가지고 뭐 2일, 6일, 7일, 8일 거쳐가지고 한 2,700만 원 정도를 더 사가지고 한 6,300만 원 정치. 그러니까 총 주식 자산의 30%를 정도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난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한 3,300만 원 정도 샀고 일본 주식은 한 1,200만 원, 미국, 중국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샀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를 산 거죠. 합쳐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 샀습니다. 사실 중국 주식도 더 사고 싶었는데 중국은 이제 시장을 봐도 별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텐센트 이런 거 사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고 싶었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KU앱이랑 YINN 요 정도만 샀고 됐습니다. 확실히 중국은 이제 이런 경계, 미국 중심의 이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주식 시장 흐름에 있어서 약간 좀 이질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기회가 되면 2배, 3배 상품도 사겠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배 상품, 이제 TQQQ, 그러니까 나스닥 3배 지수, 코르 이거는 한국 주식의 3배 지수입니다. 3배 지수 샀고 또 코스피 레버리지 이걸 이번 주에 다 추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 합쳐서 지수 상승에 베팅한 상품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매수가 된 상태네요. 그리고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어디까지나 이제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 가고 있을 때는 어차피 저점 매수라든가 큰 기회가 올 때 그때 사야 하니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것이고 사실상 이 욕심이라는 것은 많이 빠졌을 때는 부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성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성적이거나 뭐 리스크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고 일단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은 많이 사는 게 되게 중요한 때였고 많이 사는 게 중요했고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산 그런 때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8월 5일, 6일에 산 것 중에서 지금 8월 9일 이제 이번 주말이 되었을 때 가격이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제 하나 있구나 아무리 보시픽 그거 빼고는 다 올랐죠. 오른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블랙 먼데이 폭락으로 이제 이 기간 동안의 하락을 정리한 건데, 요게 결국 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따로 이제 올릴 거니까는 예,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요약한 것은 제가 아까 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한국의 매수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국 주식은 하이투자증권을 쓰거든요. 지금은 IM투자증권이죠. 제가 왜냐면은 이때 99년 수수료 무료 행사 때문에 이걸 샀었었는데 뭐 좋게 지금도 불만 없이 쓰고 있는데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요게 당일에 얼마만큼 매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합산된 기록이 핸드폰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보시픽 뭐 LG생활건강 삼성전자 샀으면은 그래서 총 다 합쳐서 오늘 산 게 얼마인데 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각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매수 얼마 각 종목으로 표시되어 있고 총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것도인지 모르겠지만 총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요 정도 되겠다. 사실 더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인 거고 그 총계를 다 더하면 뭐 계산이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무 중이기 때문에 예약 매수식으로 이제 뭐 100원 따지면 얼마씩 해가지고 쭈르륵 한 번에 매수를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2주, 4주, 5주, 뭐 한 주, 3주, 뭐 10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거를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계산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산 거와 왜 샀는지를 좀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CGV는 이제 제가 실적을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영화관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지금 하락을 했지만 CGV는 사실상 영화관 독점이에요. 그 2위 사업자가 롯데시네마 정도인데 얘네들은 투자 더 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사실상 과점 지배자의 지위에서 어떤 영화관이나 사업은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영화관 산업이 자체가 그때 옛날에 헐리우드 파업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상태 내에서 계속 올라갈 거니까 또 과점 지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리고 또 주식 분할 때 주식 유상 균제 때문에 가격이 확 떨어졌었죠. 그래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회복하면서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해서 많이 사뒀었고 이번에도 많이 떨어지니까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더 샀고요. 또 하이브 요거는 제가 화장품 주식이랑 똑같이
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계속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K-팝이라든가 화장품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제 그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했지만 이제 미국 시장으로 유럽 시장으로 더 진출 시장을 넓히고 있고 하이브라든가 우리는 K-팝도 이제 통한다는 것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되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좋아했었고 조금만 매수한 상태였다가 이번에 하락장이 오면서 많이 빠지면서 이제 좀 매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만 원 정도 산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거는 이제 하락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정작 8월 5일 하락장에도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지만 한 주 정도 샀었는데 이제 이게 하루 떨어지고 15만 원 정도 돼서 찍고 이제 오르다가 갑자기 이틀 뒤에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죠.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냥 아 못 미쳤구나 하면서 흔들리거나 약간 떨어졌을 건데 이게 하필 또 이제 하락장에서 사람들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라서 실적에 안 맞는 결과가 나오니까 하락했는데 20% 이상 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원에서 샀었던 주식인데 이제 12원까지 훅 떨어져 버리니까 뭐 좋다구나 하고서 많이 사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이제 더 모으게 된 상태고 LG생건도 또한 뭐 화장품주가 같이 안 좋다 보니까 뒤뒷날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8월날 빠졌다가 좀 샀었는데 많이 못 사고 다시 오른 상태에서 다시 또 원래 가격 도 떨어지니까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더 모아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모아서 지금 500만 원 정도가 된 상태이고요. 네오이즈는 제가 시프트업을 보다 보니 같이 알게 된 회사인데 네오이즈가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PR이 13인가 12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돈은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만 정도 선이 거의 뭐 한이유라고 보였는데 8월날 빠지다 보니까 이게 18,000원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곧 2만 원 회복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좀 100만 원 정도 샀고 또 보니까는 8월 9일 날 금요일 날 또 바로 2만 원 가까이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팔고 더 오르면 더 팔려고 했었는데 잠깐 2만 원 찍고 떨어져 버려가지고 많이 팔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많이 들었으니까 약속대로 코덱스 레버리지 많이 샀고 300만 원 샀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즉 K탑 30, 탑 3, 탑 10, K 코덱스 200 중에서 뭐 살까 이게 했었는데 이게 물량 아무래도 확실히 물량 받는 게 코덱스 200이고 하니까 K탑 30이랑 탑 10보다는 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편해가지고 코덱스 200 중심으로 해서 330만 정도 모았고 나머지 것도 조금씩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지수에 베팅을 또 했고 또 삼성전자 요게 좀 더 저가에 살 수 있었는데 저가에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그날 못 사가지고 시간의 단위가 좀 더 많이 오른 상태더라고요. 근데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따라가야 되니까 요거는 그때 많이 사가지고 500만 원 정도 이제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타이거 장품 맞춰놨더라 이제 화장품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수를 해서 160만 원 정도 모았고 SK텔레콤 잠깐 떨어지게 정도 샀고 또 중공업주는 제가 좀 더 모으고 싶었는데 이거를 많이 못 샀어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좀 더 이게 핸드폰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샀을 건데 못 사버려가지고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못 모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리고 CGV는 5,800원 치고도 좀 팔았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바로 원래 가격을 회복해서 다 두 주 정도 다 팔아버렸고 SK텔레콤도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락 시작하는 이 정도 가격이 있었는데 폭락 후에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반등해가지고 폭락 전의 가격을 어느 정도 회복한 주식들은 좀 많이 조금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팔았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한 10%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또 달러 인버스는 지금 애증의 상품인데 이 달러 인버스가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뭐 1, 2% 내는데 이제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아예 달러 인버스는 아예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달러 투자로 돈 버는 건 아예 집어치우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본전 오니까는 팔아버려 했었는데 말 맞다라 이날도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 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도를 걸어놓고 더 매도를 걸지 못해가지고 못 판 상태로 지금 200만 원만 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시 정도에 좀 더 핸드폰을 많이 보고 매도를 걸 수 있었으면은 많이 살 수 있었을 건데 매도 매수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2시 정도에 보셨으면은 좀 더 많이 샀었을 건데 그때 좀 많이 못 샀어요. 8월 5일에. 근데 뭐 시간에 다니까 샀고 그 뒤집내서 샀으니까 그거는 뭐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회복을 했고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9월, 10월도 이제 여전히 안 좋은 제자성이 남아 있죠. 그래서 오른 상태에서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흔들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팔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때 사면 되니까. 그리고 그때 오른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오를 테니까. 그래서 혹시나 11월 달에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 산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나 다시 떨어질 때는 또 마음이 아프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팔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주 정도에는 한국 주식에서는 한 68만 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네요. 왜냐면은 인버스 다 판 거, 인버스 한 이렇게 해서 다 판 거랑 이제 달러 인버스 팔고 이렇게 지금 소량 판 거, 그래서 한 68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실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약간 그 K탑 30, K탑 10, K 코덱스 200 해서 다 합해서 한 50에서 60 정도 샀을까요? 많이 한 상태에서 이번에 왕창 사면서 이제 지수가 600만 넘게 샀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지수에 베팅이 되었는데 요거는 좀 새롭게 들어온 거라서 좀 설명하고 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0월 하락장 때 이렇게 이번처럼 왕창 샀을 때 작년 10월에는 제가 퀀트랑 CGV 중심으로 사고 주식 종목 중심으로 샀지 지수 베팅은 많이 안 했었어요. 한 20만 원 정도 샀을까요? 30만 원 정도 샀을까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사서 12월 때 보니까 생각보다 지수가 잘 올라요.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납니다. 잘 나가지고 이거 그래서 원래는 뭐 상승이야 뭐 그 굳이 지수 안 사고 삼성전자 사거나 각 올라갈 종목 사면 되는데 지수는 왜 사? 종목 사면 되지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요. 생각보다. 지금도 이제 반등이 시작됐지만 뭐 다른 주식들 개별 종목 반등한 거보다 지수도 어느 정도 보면 중간 이상의 퍼센테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배 상품도 샀죠. 이거 두 배 상품도 더 잘 올라요. 지금만 8% 10% 오른 상태인데 더 오르니까 이제 개별 종목 샀을 때는 이제 쭉쭉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계좌성도 남아 있어서 흔들릴 수 있으니 트레이딩 할 거면 이제 인버스랑 때랑 마찬가지로 상승주주 사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 싶어서 많이 샀고요.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다시 오르면 팔고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제가 매도할 때도 이제 매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바닥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분량을 팔 것인가 해가지고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도 똑같이 그 상승 지수를 팔 때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60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최고점을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700이라고 보거든요. 2700을 봐가지고 2700 근처에 왔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지수의 한 반 이상은 팔아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까지 갈 거란 확신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2600 선에서는 조금씩만 팔다가 2650 넘어가면서 이제 오후장에서 그 정도로 끝난다 싶게 하면은 좀 매도량을 늘려가지고 2700 근처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정리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다시 또 사거나 아니면 인버스 하면서 계속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의 하락은 정말 침체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시아 옆에 있는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 반등이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황 보면서 2700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이렇게 뭐 사고 팔고 반복하다가 이제 9월 10월에 계절성이 이제 때문에 사고 팔고 하다가 어쨌든 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러니까 11월 5일죠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등락 배팅은 다 끝내고 이제 끝나는 순간에서 롱 옵션 오른 거에만 배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락 배팅은 다 끝내고 이제 오른 거에 대한 배팅을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인데요. 이게 많이 샀죠 이것도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샀는데 지난주 금요일 사니까 1천만 원 샀으니까 3천만 원 산 거죠. 그래서 샀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TMF라든가 장기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나락에서는 사람들이 채권으로 많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TMF
뭐 TLT, 2621, 1482. 제가 그 엔화 때문에 엔화를 좀 사두기 위해서 2621이라다 1482 같이 채권은 다 일본에서 좀 많이 샀었거든요. 뭐 그리고 TLT도 보유했었고 또 TMF 이거 세배 주식도 베팅했었고 요게 다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한 월요일 화요일 중에서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TMF도 한 주 말고 다 판 상태에서 다시 떨어지니까 다시 또 사가지고 55만 원 된 거고요. 이게 그 28월 5일에 다 정리해서 한 주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 후에 오르니 떨어진 거 다시 또 산 거고 어쨌든 정리를 했었고 또 261도 다 정리했는데 이게 왜 잔여 80만 원이 나왔냐면은 제가 이제 바쁘게 하다 보니까 대신증권에서도 261 이 자기채가 있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만 팔고 나중에 대신증권 거 뭐 팔려고 갔더니 일본 주식 장기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장기채 이렇게 샀었었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미 8, 5일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에이 뭐 이거 다음에 오르면 팔지 뭐 한 다음에 남겨둔 상태가 80만 원인 거고 원래 계획은 다 팔려고 했었습니다. TLT도 다 팔았고 그래서 채권들은 다 정리를 해서 그 수익으로 그 달러로 다시 또 이제 다른 주식들 산 거죠. 샀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달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판 거는 애플. 애플은 이미 185달러 때도 많이 팔았어요. 그때도 이미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팔았는데 이번에 오렌 버핏이 판 것이 뭐 경기 침체든 어디면 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었지만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애플한테는 분명 악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15달러 그때 악재가 터지기 전엔 가격인데 그 가격까지 벌써 돌아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정말 땡큐죠. 땡큐로 해서 가지고 이거는 CU 매도랑 거의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시간 지나면 분명 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서 다 팔아버렸고 팔아가지고 이제 좀 많이 떨어지면 한 150달러 정도 되면 좋겠네요. 그때 되면 다시 또 많이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이제 안녕이 됐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봤던 주식이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요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풀이장에서도 많이 샀는데 이제 그날 아침 8월 5일 날이 지나고 그 8월 6일 새벽이죠. 새벽에 이게 많이 떨어지면 1000만 원도 산다. 그래서 봤었는데 4%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5달러가 풀이장했는데 55.5, 56달러 이렇게까지 왔더라고요. 뭐 아쉽지만 그래도 더 그때 사가지고 500만 원 채워놨고 TQQQ도 떨어지면서 아 이거 많이 떨어지면 진짜 1000만 원도 산다. 여기에서 모아둬야지 했었는데 이때 풀이장에서 한 15%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때 많이 샀었는데 정작 새벽 4시에 일어나 보니까 거의 뭐 크게 하락이 없이 한 5% 6% 정도 하락? 뭐 8% 하락이던가? 그래서 풀이장에서 샀던 가격보다 많이 올랐지만 뭐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더 사가지고 한 210만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YINN도 프리장 때 많이 빠졌었는데 프리장 때 많이 사고 해가지고 610만 원 정도 채워놨고 스타벅스도 한 300만 원 채웠고 KF도 한 80만 원 채웠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 ETF는 이제 일본에서 막 큰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요걸 그때에서 170만 원도 채워넣고 이번 주에는 스미토모랑 마르베닌을 100주씩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레가 아무래도 이제 광물 자원업체다 보니까 침체가 나올 것 같으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침체가 나올 것 같다 싶을 때 한 10달러 이할 때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지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 10달러에서 잠깐 오래 안 있다가 요게 10달러 근처까지 온 거예요. 제가 8월 5일 날까지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그날은 이제 이것저것 바쁘고 저녁에 하다 보니까 요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날 근데 다만 이게 잡주다 보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 주식이다 보니까 잡주는 아니고요. 사람들 잘 모르는 주식이다 보니까 다음날 반등 나왔을 때 이게 잘 반등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저점인 상태에 있을 때 좀 많이 사가지고 200만 원씩 샀고 더 살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좀 오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더 악재가 나와가지고 좀 다시 흘러주면은 좀 더 매집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은다면 1000만 원까지도 모으고 싶어요.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0달러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10달러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좀 상황을 보고 있고 10달러 이에 떨어지면 한 200만 원 더 추매하고 갑자기 9달러 초반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 놓고 한 1000만 원까지 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세배 ETF도 이제 그 뒷날 해가지고 160만 원 이제 좀 매수를 했고 디즈니도 이제 이번에 테마파크 결과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지고 쿠팡은 사실상 이번에 뭐 매출이 높았지만은 파페치가 안 좋다면서 했는데 별로 안 떨어졌어요. 더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떨어졌을 때 좀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빠르게 반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샀던 가격 이상으로 올라와 버리길래 그러면 좀 팔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 팔았고, 쿠팡은 이제 미국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 지수에 따라서 이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뭐 그걸 계절성이 안 좋을 때 좀 더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봐가지고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팔고 사가면서 트레이딩 주식으로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코카콜라는 이제 안 떨어졌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8월 5일날 주식 살 때 보니까 69달러로 거의 그냥 유지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달러 들어간 것도 달러도 아까운데, 그리고 나도 자본이 한계가 있는데 요거 팔아서 좀 싸면 사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팔았죠. 팔았고, 그다음에 TF는 샀다 다시 팔았고, 이제 TQQ도 뭐 10% 정도, 이거 TQQ랑 코르르는 사고 난 다음에 바로 10% 상승했습니다. 왜냐면은 3배 주식이니까. 상승을 하니까 이제 더 오를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막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10%도 좀 이런 ETF 트레이딩에서는 나쁘지 않는 수익률이니까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좀 실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은 이제 한국 주식과 달리 이제 한 주간의 실현 손익은 표시를 안 썼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표시 안 할 이유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배 주식 돌리는 것만 표시할 게 아니고 전체 주식을 다 표시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한 주간의 실현 손익을 다 올릴 것인데, 요거는 이제 그 애플 팔고 채권 많이 팔아가지고 채권 판 가격이 반영이 돼서 한 105만 원 정도 이제 한 주간 실현 손익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합치면은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해외 주식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공개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와 차이가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공개한 제 수익 계좌랑 이번 주의 계좌를 아예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원래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제 인버스 7월 초만 해도 인버스를 한 5,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은 상태 내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거의 다 팔아서 한 750만 원 정도만 인버스를 가지고 4,200만 원 정도 다 팔았습니다. 네, 그때 팔 때의 마음은 인버스 팔고 나서 폭락 나오면 어떡하지? 나 마음 아파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저가 제 폭락 나오기 직전에 4천만 원 정도 판 거고, 폭락 후에는 아마 8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판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건 정말로 계획대로 판 거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였고, 나는 폭락이 없을 거 생각해서 이제 참여했던 거고, 계획대로 판 거고, 일단 계획대로 팔고 나서 폭락이 나와주니까 제가 사고 싶은 주식 여러 개 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식 더 사고 싶었는데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못 사는 게 그런 게 아쉽지. 야, 이거 인버스 그때 폭락 기다려가지고 그때 팔 걸 왜 지금 먼저 팔았지? 요거에 대한 후회는 별로 남지가 않더라고요. 이 계획대로 한 거라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인버스 지고 있는 상태 내에서 더 큰 하락 나왔을 때 더 수익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팔아서 수익 못 내면 어쩌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인버스 팔 때 더 좋게 팔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팔면 어쩌리나 생각보다는 해보니까 그런 걱정 없더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 갔을 때 뭐 마음 편히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저번 주까지 던졌고, 이번 주 폭락장에서 한 750만 원 던져가지고 인버스는 다 팔았고, 반면에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또 지수를 엄청나게 다시 또 사면서 1,000만 원 정도 모았죠. 지수 다 1,000만 원 모았는데, 사실상 요거는 제가 YINN,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세배 ETF는 뺀 가격이에요. 합치면 1,6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YINN은 왜 뺐냐면은 YINN은 이게 제가 이걸 표시한 이유 자체가 음, 그, 그 사이클, 지수 전체 사이클이 이렇게 흐르는 걸 알고 내가 얼마 정도 모았는지 알아야 이제 사이클에서 얼마 정도 팔 걸지를 제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건데, 요 YINN은 그러니까 중국 주식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주식 사이클에서
약간 좀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시켜 버리면 제 판단을 할 때 이런 게 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YINN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채권도 빠졌고 YNN은 빠졌고 순수하게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의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구주식만 포함돼서 1,000만 원인 거고, 합치면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에 베팅한 주식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식을 왕창 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다시 신용대출이 8,800만 원이 늘어난 상태인데, 제가 나머지 신용 잔고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4점대, 거의 5%대 정도의 신용대출을 쓸 수 있고, 이제 이걸 넘어가면은 주식담보대출을 써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7.5%예요. 7.5%. 7.5%. 거의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7.5%. 7.5%로 제가 채권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이거 사고 주식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7.5% 그냥 가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7.5%를 베팅하고 이제 주식을 사는 거니까 요때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편히 쓸 수 있는 5%대 대출은 3천만 원 정도 남은 거니까 이 3천만 원은 좀 혹시나 모를, 사람은 항상 만일에 대비해야 되고 만일에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으니까 이 만일을 위해서 좀 남겨두고 싶은데, 어찌되었든 이제 기회가 오면 조금씩 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더 큰 폭락 나오면은 요 3천만 원 이거 다 써버릴 거고, 더 큰 폭락 나오는데 더 큰 폭락 나왔다. 그러면 뭐 주식담보대출 써야죠. 그래서 써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더 큰 거 모아가지고 베팅을 할 거고, 그리고 더 큰 하락이 나왔다. 그거는 뭐 나머지 주식담보대출 좀 더 잡거나 아니면은 존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의 문제인 거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수익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 나왔지만은 8월 5일 때 많이 샀고, 이것이 그 금요일까지 4일 동안 반등을 해줘가지고 저는 어찌되었든 이번 주에 수익 양전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잘 막았죠. 잘 막아서 플러스 된 상태로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결론은 여전히 지금은 낙관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9월, 10월은 계절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에는 굴곡이 있겠지만 지금 8월 중순에 아직 불과하고 큰 하락이 끝난 다음에 반등이 있는 시기니 이 반등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팔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 생각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오르면서 이제 야금야금 오르면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는 이제 일단 미국은 많이 떠지지도 않았다. 프리마켓에서 많이 들어졌지 이제 사실상 3% 정도 하락하는 걸로 끝났고 바로 반등하고 8월 그래도 반등해가지고 이미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다도 회복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더블 디비라든가 다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 떨어진다고 해도 어디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떨어지겠지 뭐 미국은 좀 더 굳건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굳건하게 가다가 9월 되면 다시 또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그건 9월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이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고점을 넘기기 힘든 상태에서 쭉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1750선 정도에서 이제 좀 매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변동성 다시 조정이 오면은, 계절성에 따른 변동성이 오면은 다시 한번 또 매집을 해서 그 후에 다시 상승을 기대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버핏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건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폭락장에 나오면은 이제 그때 주식을 싸게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브레이크 때 할아버지가 뭐 샀다는 얘기 아직도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이 할아버지가 60달러 이하 때는 항상 매수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때문에 사실상 60달러 이하에 잘 안 떨어져요. 계속 사니까. 그런데 이번에 55달러까지 갔었었는데, 버핏이 옥시덴탈을 추진했다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제가 버핏이 애플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생각해서 판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침체에 더 민감한 옥시덴탈을 꾸준히 사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옥시덴탈 이번에 안 샀다는 거는
좀 더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거라고 봐서 만약에 정말로 안 샀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런 하락이 있어서 이 하락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이제 좀 저는 반등한 다음에 9월에나 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좀 빨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락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8월 15일쯤 되면은 이제 2분기에 어떤 주식을 사는지 밝혀지니까 버핏이 2분기에 애플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팔았으면은 좀 더 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버핏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옷식단 다 샀어요? 아니면 또 판 게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더 알게 된 정보 있으면 다시 또 게시판을 통해서 바로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리는 자 이제 하락 떴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 저는 이제 9월, 10월에 나쁜 계절성이 오기 때문에 요 반등 자체도 결국 한 번에 다시 조정이 있어서 더 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선이 어디냐? 2,700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고 코스피로 2,200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2,700 선에서 ETF 상승 ETF는 반 정도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은 좀 더 많이 불안해요. 뭐 윤지성 CIO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이 좀 더 잘 갈 거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10년 넘게 계속 제로 금리 하다가 0.5%로 금리를 높였는데 그리고 계속 제로 금리가 유지될 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엄청 돈을 빌려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잘 모르죠. 모르는 상태 내에서 그리고 N도 올라가지고 지금 주식도 높은 상태인 거죠. N 가지고라면 제가 몇 한 달 전이었던가요? 그때 N이 너무 싸서 N이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싸서 네가 뭘 살까? 그건에서 고르고 골라서 더 살려고 했던 것이 글로벌 ETF, 글로벌 X ETF랑 그 다음에 야후 야후 파이낸셜의 그 뭐였죠? 라인 야후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N이 쌌기 때문에 N 살려고 지금 샀던 주식이니까 이제 N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침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N만 보고 들어갔던 요 뭐 야후 라인 야후라든가 글로벌 ETF는 라인 야후는 좀 더 정리하고 그리고 글로벌 ETF는 좀 괜찮은 주식들이 모였으니까 조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반 정도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만 팔려고 하고 있고 해서 정리해버리고 일단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상사 주식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것 또한 너무 많이 매수를 하지 않고 왜냐면 침체 나온 다음에 매수하게 돼 샀는데 침체가 나와버리면 좀 가지고 있는데 견디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사되 예, 5장에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다 5장 중심에서 빠지면 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파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계속 반등을 한다면 여기서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올라갔다가 9월 10월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릴 것 같고 혹시나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때 팔아서 혹 행여나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이때 사게 된다 하더라도 이 차이는 크지 않을 거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팔고 정리해서 계절성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리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11월 5일 때까지는 다시 또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계절성에 대한 큰 계획을 세워놨고요. 큰 계획을 세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응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봐서 시장이 좀 더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좋다거나 하면 분위기 봐서 매수장 매도량을 좀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ETF 트레이딩도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할 건데 저번에 영상에 올렸을 때처럼 이게 갑작스러운 반등이나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을 때 시초가부터 계속 매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는 지금 평단 매입가가 중간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가 올랐다고 치면 그날 하루에도 바로 3% 정도 손해 보는 거예요. 이 상당히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급등 급락에서 이제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5장을 이용해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와버리면 매도량을 확 늘리거나 매수량을 확 늘려야 되는데 곳에서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생각보다 덜 사고 덜 팔게 되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1%당 얼마 정도 사고 팔겠다 이런 거는 전날 정도는 최소 준비해 가지고 그때에 맞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 정도는
꼭 반 이상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음 세팅해 놓고 예, 그날에 맞게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었죠. 저 뭐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것도 있었고 이제 아 이거 지금 좀만 더 시간 있어가지고 핸드폰 맞췄으면 샀는데 싶은 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8월 5일날 하락으로 바로 끝났지만 못 따라간 주식도 있고 개별적으로 빠진 주식들도 있어가지고 예 그건 또 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수는 어느 정도 물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다, 더블딥이다, 뭐 추가락 온다, 뭐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많지만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훅 떨어지는 종목 있으면 사면 되고 이제 오르면 천천히 수익을 실현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9월, 10월의 계절성을 9월, 10월을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이번 주 한 주간의 매수 매도주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예, 지금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돈 많이 버는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는 이만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